안녕하세요. 저축을 부탁해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재테크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전문가가 돼서 내 자산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탄, 저축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일부 정리에서는 저축을 잘하려면 뭐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많이 모으면 되죠. 하지만 저축만 잘해서는 부유하게 살거나 부자로 살 수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자산을 살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면 부유하게 살거나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목표 설정을 해야 된다. 지출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봐야 되겠죠. 결혼을 안 한 경우와 결혼을 한 경우로 나눠서 지출 관리는 또 어떻게 하고 그게 자연스럽게 연결돼서 목표 설정은 또 어떻게 되는지 예시를 통해서 한번 쭉쭉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제가 이제 미혼이에요. 그리고 한 달에 250만 원 정도 벌고 독립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밑에 사는 거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따로 나가서 자취를 하고 있는 거죠. 월세 살고 있지는 않고 전세 살고 있어요. 약간 도움을 좀 받았고요. 연간 상여 보너스로는 300만 원 정도가 들어옵니다. 뭐 휴가 때 이럴 때 돈 조금씩 더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들어오고 있고 통장 거래 내역이랑 카드 내역을 보니까 막 이것저것 썼어요. 그걸 보면서 패턴을 파악을 한 겁니다. 매월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은 뭐지? 그리고 비정기적으로 나가는 돈은 얼마지? 이런 것들을 여기다가 쭉 보면서 입력을 한 거예요. 관리비 이런 거 매달 나가잖아요. 뭐 생활비 이런 것도 뭐 집에 샴푸, 린스, 뭐 세제 이런 거 사다 놓는 거 네, 고정적으로 나가잖아요. 그리고 내가 직장 다니면서 밥도 먹어야 되고 핸드폰비도 내야 되고 기타 등등 나가야 되는데 이런 거 뭉뚱그려서 봤더니 아 100만 원 정도 나가는구나 이렇게 파악이 돼서 쭉쭉쭉 입력을 해본 겁니다. 이렇게 입력을 해봤더니 지금 내 상태가 딱 보이는 거예요. 지금 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나는 저축이 그 버는 돈의 27%를 저축하고 있어요. 75만 원, 76만 원 정도를 저축할 수 있는 상황이구나 라고 파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계산기를 통해서 76만 원씩 한 결혼하기 전에 한 5년간 돈을 모은다 라고 했을 때 나는 한 4,600만 원 정도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겠네요. 근데 내가 재테크를 좀 하고 운영을 좀 잘해서 한 5% 정도씩 냈다라고 하면 한 5,200만 원 정도의 자산을 모을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파악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상태까지 딱 오니까 어떠세요? 아, 내가 어떤 마음이 드세요? 나 지금 미혼인데 저축을 좀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한번 좀 줄여볼까? 지출을 좀 줄여서라도 저축을 좀 더 많이 해볼까? 이게 거의 90%는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요? 아, 이거 지출을 좀 줄여서라도 저축을 좀 많이 해놓을까? 라는 마음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입력을 해보면 내 상황은 파악이 됐지만 아직 내가 목표 1번의 삶을 살지 2번의 삶을 살지는 아직은 잘 모르는 거예요. 1번의 삶이 어떤 삶이냐면 네, 부채를 활용해서라도 지금의 삶을 포기해서라도 나는 앞으로 자산도 사고 이렇게 조금 포기하면서라도 좀 부유하게 살게끔 노력을 하겠다. 아니다. 2번의 삶.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가치 있게 살겠다. 지금 이 나이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데 지금 여행을 좀 더 다니고 지금 더 새로운 사람도 더 많이 만나고 이런 삶을 살겠다. 라고 하는 게 2번의 삶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누구나 1번의 삶을 원하든 2번의 삶을 원하든 저축을 많이 하고 싶어요. 마음에서는. 그런데 내가 진짜로 1번의 삶을 원하는지 2번의 삶을 원하는지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관리비, 공과금 이런 거는 쉽게 변경이 안 돼요. 조정이 안 되죠. 생활비도 뭐 샴푸, 린스, 세제 뭐 이런 거 사다 놓는 건데 이게 쉽게 변하지는 않죠. 그리고 부모님 지원하는 것도 이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여기 안에서 줄일 수가 있을 텐데 볼게요. 핸드폰비 대략 한 10만원 정도 나가고 대중교통비 한 5만원 정도 나가고 차량 유지하고 있으면 이게 한 15만원 정도는 나가겠죠. 매번 타지는 않으니까요. 회사 다니면서 밥 먹어야 되는데 이것도 한 20만원 나갈 거 아니에요. 이거 다 더하면 일단 50만원이에요. 그리고 나는 지금 100만원 정도 쓰고 있죠. 그러면 내가 데이트도 하고 뭐 커피도 좀 마시고 용돈 쓰고 내가 사고 싶은 것도 사고 이런 돈들이 옷도 좀 사고요. 이런 돈들이 지금 현재 50만 원인데 스스로 생각해보세요. 50만 원이 넉넉한가? 부족하죠. 근데 이걸 억누르고 50만 원을 아예 안 쓰면서 나는
진짜 이렇게 살겠다. 네. 이럴 수 있는 사람들이 1번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삶을 포기하고 자산 형성을 기여할 수 있는 삶을 살겠다. 요게 가능해지는 거죠. 아, 진짜 그건 진짜 아니지. 그렇게 빡빡하게 살 수는 없어. 그냥 지금의 삶을 만족하면서 살게. 라고 하면 아, 그래도 좀 줄이긴 해야 되니까 뭐 80만원 아니면 90만원 이렇게 하는 게 2번의 삶을 산다라고 내 스스로 내가 판단이 딱 되는 겁니다. 명절 때 줄여지나요? 이거 안 되죠. 기념일 이런 것도 쉽게 조정 안 되죠. 내가 휴가 가고 내가 1년에 한 번 직장 다니는 거 진짜 싫은데 이 휴가를 줄일 수 있는 사람, 이게 1번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인 겁니다. 이 2번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은 1번을 줄일 수가 없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이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네, 좀 그나마 줄인다라고 이렇게 줄여지는 거고 1번의 삶을 사는 사람은 과감하게 줄여지겠죠. 아니면 과감하게 이렇게 탁 되겠죠. 얘도 과감하게 50만원 이렇게 되겠죠. 옷도 안 사. 이 옷은 줄일 수가 없겠네요. 1번의 삶을 살더라도 옷을 아예 안 살 수는 없잖아요. 아울렛 가서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아니면 여름, 겨울 한 번에 가서 이렇게 사더라도 이 정도는 쓰겠죠. 그거 갖고 돌려 입더라도. 네, 가전가구도 아예 안 살 수는 없어요. 뭐 이 정도는 들겠죠. 경조사도 사회생활 하면서 안 쓸 수 없고 미용실 안 다닐 수 없죠. 사회생활 하는데. 화장품도 사회생활 하는데 안 쓸 수 없고 안경 안 낄 수 없죠. 이렇게 되다 보면 저축여력이 138만원 느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다시 볼게요. 1번의 삶, 자산을 기여할 수 있는 삶, 이런 삶을 살게 됐다라고 하는 사람들만 통장 쪼개기를 하는 겁니다. 그 지금의 삶을 여태까지 이렇게 살아왔었는데 내가 이게 쉽게 이렇게 조절이 되나요? 내가 통장에서 내가 급여 통장에서 매달 일부 얼마씩 꺼내가지고 쓰는 사람들이 갑자기 100만원씩 쓰던 사람이 50만원 이렇게 통제가 잘 안 되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통장을 쪼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핸드폰비 10만원 쓰고 대중교통비 5만원 쓰고 식비 한 20만원 쓰고 그리고 차량이 있으면 차량 유지비를 쓰는 건데 그게 아니면 한 15만원 용돈, 뭐 데이트 이런 걸로 쓰고 이렇게 해서 50만원 쓰겠다는 통장을 쪼개서 따로 통장을 하나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채워놓고 이 안에서 생활하는 패턴을 유지를 해야 이게 가능하지. 아무리 내가 1번의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통장을 쪼개놓지 않으면 이건 당연히 그냥 100만원으로 올라가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1번의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80만원 정도 쓰는 삶을 선택을 했다라고 하면 굳이 통장 쪼갤 필요 있나요? 그냥 내가 그냥 자의적으로 노력을 하면 좀 통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출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고 지출 계획을 통해서 내가 어떤 목표를 갖고 있는 사람인지도 자연스럽게 결정이 나버리는 거예요. 얘도 120? 네. 1번에 사는 삶을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1번의 목표 설정을 하는 사람이든 2번의 목표 설정을 하는 사람이든 내가 방심을 하면 지출은 무조건 늘어납니다. 아까 지출 입력해봤지만 이게 지출이 넉넉하게 입력했나요? 언제나 모자라요. 두 분 다 모자르지만 네, 더 마음을 먹느냐 덜 마음을 먹느냐 요 차이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출 관리는 무조건 하긴 해야 되는데 더 내가 노력을 하겠다. 더 뭐 애를 쓰겠다. 그래서 1번처럼 50만원 이렇게 쓰겠다라는 분은 통장 쪼개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냥 내가 자체적으로 컨트롤해서 돈 관리를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미혼의 이제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기혼 한번 볼까요? 기혼의 지출 파악은 미혼의 지출 파악과는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마음대로 나는 돈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강력하게 내 통제를 확 할 수 있는 게 미혼일 때예요. 하지만 기혼은 그게 안 되죠. 왜냐하면 내가 배우자도 있고 뭐 자녀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이런 거를 이게 쉽게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한번 예시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관리비 통제 안 되고 공과금 통제 안 되고 네, 이거 통제 안 됩니다. 생활비 통제 안 돼요. 이게 부부가 같이 생활하는데 이게 통제가 어떻게 돼요? 안 되죠. 외식비 부부가 진짜 뭐 넉넉하게 뭐 이거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자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말에 치킨에 통닭도 좀 아니
치킨에 맥주도 좀 마시고 아니면 영화도 좀 보고 이런 거 하겠다는 돈이 30만 원인 겁니다. 이거 굉장히 작죠. 이렇게 생활을 해야 이게 가능하죠. 둘이 맞벌이 하는데 네. 아까 쭉 미혼일 때 입력해봤지만 이거 줄일 수 있나요? 이거 70만 원이면 이거 뭐 거의 뭐 지금 용돈은 거의 없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결혼도 했고 내가 사회적으로 대리 과장급은 됐는데 내가 한 번씩 커피도 좀 돌리고 뭐 술이라도 한번 사고 이런 걸 아예 안 할 수는 없을 텐데 이거 70만 원 굉장히 작은 거거든요. 이거 통제가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결혼을 하셨으면 이미 이 지출 자체가 엄청나게 통제가 되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될 확률들이 굉장히 높은 거죠.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부모님 이거 지원도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유 자녀가 있는데 자녀 가끔씩 와서 한 번씩 봐주시는데 부모님 조금씩 돈 안 들일 수 있나요? 이거 건들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출은 건들 수가 없죠. 연간 지출 마찬가지로 아 애도 있고 그런데 차를 어떻게 안 끌어요? 네, 유지비 들어가게 될 겁니다. 명절 이런 거 쉽지 않죠. 나, 또 배우자 이런 돈들을 나한테 들어가는 거 50만 원, 배우자한테 들어가는 거 50만 원 이렇게 잡은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통제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안 줄어요, 지출은. 이미 그리고 지금 돈이 많이 나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다 이미 통제가 많이 되어 있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 달에 287만 원? 와, 500만 원 들어와가지고 거의 절반 이상을 쓰는 거잖아요. 연간 지출은 뭐 1000만 원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근데 쉽사리 줄여지지는 않는 거죠. 네, 안 줄어져요. 영양제도 좀 먹어야 되지 않나요? 네. 보약, 영양제, 비타민 이런 거라도 좀 먹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1000만 원 훌쩍 넘어가는 거거든요. 지금 이렇게 입력하는 걸 봐도 기혼인, 그러니까 결혼한 경우에는 와, 안 끼고 아끼고 안 쓰고 한다고 하더라도 지출 자체가 원체 높습니다. 그래서 저축여력 보면은 내가 지금 500 버는데도 170만 원 정도 저축하는 게 보통이에요. 그래도 미혼일 때랑 계산해 보니까 미혼일 때는 한 저축이 한 100만 원 넘기가 어려웠는데 결혼해서 맞벌이 하니까 그래도 100만 원 이상 저축하게 되지 않나요? 이게 바로 그 결혼한 사람과 결혼하지 않은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축 여력은 결혼 전보다는 좀 높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결혼한 사람들한테는 이거예요. 무조건 통장 쪼개야 돼요. 통장을 쪼개가지고 지출을 통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람도 빡빡하거든요. 정말 빡빡하게 계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놓은 상태를 가지고 여기 나오죠. 내 저축 여력과 뭐 기타 등등 막 정보들이 딱 입력을 하다 보면 딱 나오죠. 그 결혼했으면은 집도 뭐 주택에 대한 들어가는 돈이 얼마 안 들지가 않아요. 이게 3인 가족 살고 그러는데 미혼 때처럼 뭐 주택 자금이 돈이 안 들어간다고 그럴 수가 없거든요. 전세를 살더라도 주택담보대출 일으켜서라도 아파트를 보통 살기 때문에 이거 대출 이자가 어느 정도 나가요. 이렇게 뭐 30만 원 이 정도는 나가게 돼요. 그럼 이렇게 딱 나가면 300만 원 훌쩍 넘어가 버리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을 가지고 와이프와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마주 앉아서 지금 내 상황을 보면서 말하는 거죠. 우리 지금 현재 상황이 이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는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가치 있게 사는 사람밖에는 못 산다. 그런데 그죠? 당연할 겁니다. 이렇게 살 수밖에 없을 것 같아. 그런데 야 우리 어떻게 살래? 우리 지금 줄일 수는 없지만 이 상황을 막 줄이거나 이렇게 될 수는 없지만 급여는 올라갈 거 아니에요. 계속 살면서. 지출을 늘리지는 말자. 지금도 빡빡하긴 하지만 지출은 늘리지는 말자. 최대한 지출 늘리는 거를 4개 통장을 쓰면서 최대한 버텨보자. 라고 이게 합의가 되면 1번의 삶을 사시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돼요. 아 어떻게 그렇게 빡빡하게 살아. 지금의 삶이 다 지나가 버리면. 내가 60대 때 여행 가면 뭐예요 이게. 지금은 유럽여행 갈 수 있지만 내가 나이 60 먹어가지고 그 힘든 유럽여행 갈 수 있어요?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내가 지금 놀러 다니고 뭐 여행 다니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애가 지금 4살 되고 5살 되고 6살 되고 이렇게 점점 애기도 나이가 들 텐데 그 애기의 나이는 다시 돌아오지 않거든요.
그럴 때 얘기해보는 거죠. 우리 어떻게 살래? 1번의 삶을 살래? 2번의 삶을 살래? 이해가 되시나요? 내가 이렇게 내 상황을 파악하고 내가 지금 일단 거시적으로 내 현금 흐름을 보면서 우리 이거 줄일 수 있어 없어 이런 것들을 거시적으로 판단을 해봐야 목표가 정확하게 딱 잡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네, 미혼의 상황과 결혼한 사람의 상황을 지금 한번 봤는데 어떠세요? 정말 필요하죠? 그냥 단기간에 뭐 1억 모으고 2억 모아가지고 이렇게 쇼부 보고 뭐 어떻게 되고 이런 거는 없는 거예요. 지금 삶은 지출 관리를 하고 지출 관리를 통해서 내 상황을 보고 목표 설정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삶을 살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끝나야 뭐 제 유튜브 영상을 보든 아니면 전문가와 상담을 하든 이 상담을 통해서 내 돈을 어떻게 관리할지를 다음 단계로 풀어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내가 지금 이게 돼야죠. 전문가한테 가가지고 나 이거 지금 지출 관리랑 목표 설정 해주세요 라고 하면 이게 되나요? 전문가랑 상담을 해가지고 이런 걸만 입력했다고 쳐요. 이걸 입력을 하면 이게 얘기를 지금 단둘이서 해야 될 얘기가 얼마나 많고 미혼인 경우에도 내가 지금 혼자서 머리를 막 싸매면서 고민해야 될 내용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게 지금 상담이 될까요? 이게 상담이 안 된다고요. 이거는 시간과 뭐 여러 가지가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요 단계를 직접 끝내셔야 그 다음 단계로 밟아 나갈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이제 끝났습니다. 그 오픈 채팅이나 유튜브로 댓글 많이 주세요. 그래서 나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보고 싶다. 나 이런 거 궁금하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해주셔야 제가 진짜 필요한 얘기를 해드리지. 아니면 이쪽 분야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필요 없는 얘기들을 많이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면서 살면서 선택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선택들이 모이면 내 인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지출 계획을 해보시는 것도 선택이에요. 이 선택이 또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게 되겠죠. 지금 요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는 것도 어떻게 하나 보면 선택인 것 같습니다. 네. 많이 이렇게 질문 많이 해주시고 저를 많이 활용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좀 더 괜찮은 사람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고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다가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